1990년대 중반 영국 남서부의 외딴 도시 틴머스, 이 고요한 해안 도시에는 한 밴드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휩쓸었던 브릿팝이 정점을 지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이 무명의 밴드는 자신들만의 사운드를 만들고 있었죠. 그들이 쌓아올린 첫 소리는 조용했지만 이는 곧 전 세계를 울릴 진동의 서막이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성과 스케일로 거대한 현상이 된 밴드, 바로 뮤즈입니다.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인 매튜 벨람이, 베이시스트 크리스 볼체놈, 드러머 도미닉 하워드까지 세 사람은 초창기 로켓 베이비 돌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역의 경연대회에서 장비를 부수는 파격 퍼포먼스로 우승을 차지한 이들, 이를 계기로 진지하게 음악에 임했다고 하죠. 그렇게 대학을 포기하고 음악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이들, 포스터에 어울리는 짧은 이름과 영감을 소환한다는 뜻에서 뮤즈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후 코널에 위치한 소밀스 스튜디오와 인디 레이블 계약을 맺은 뮤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EP인 머슬 뮤지엄이 인디씬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명 매거진 NME와 유명 DJ 스티브 람에게 관심을 끌었고 NME 인디 싱글 차트 3위에 오르는 등 밴드의 진가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버브와 라디오헤드의 프로듀싱을 맡은 존 레키의 참여, 그렇게 뮤즈의 데뷔 앨범 쇼비즈가 제작됩니다. 말 그대로 쇼 비즈니스 세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분열, 무명 시절의 서름 등 이는 무겁고 어두운 디스토션 사운드와 벨라미의 팔세토 보컬로 표현되고 있죠. 브릿팝 열풍 이후 모두가 획일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때 클래식과 하드록의 혼합, 사이언스 픽션과 프로그레시브 스타일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요소들을 섞어냈죠. 그렇게 발매된 2001년 2집 오리진 오브 시메트리, 미치오 카쿠의 책 초공간에서 착안한 앨범으로 든 내용은 디지털화된 세상에 사라진 인간의 존엄, 뮤즈는 우리의 음악은 정서적 진실과 과학적 상상력의 경계에 있다며 자기 복제를 거부하는 밴드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뮤즈만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정립된 앨범이자 인디 시절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준 작품, 특히 디스토피아를 담아낸 철학적인 내용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뮤즈만의 독보적인 영역이었죠. 각종 매거진 호평과 함께 뮤즈의 최고 명반 중 하나로 꼽히는 2집, 당시 영국 앨범 차트 3위와 현재까지 전세계 2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뮤즈는 단숨에 영국 록의 미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뮤즈의 시선은 종교와 전쟁으로 향합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펼치며 세계 정세는 혼돈 속으로 빠졌는데요. 뮤즈는 이 멸망과 죽음에 대해 종교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가톨릭에서 면죄를 뜻하는 앱솔루션, 바로 3집 앨범의 타이틀이었죠. 전쟁으로 인한 파국과 불안감, 이는 도덕적 붕괴와 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구원과 용서, 해방에 대한 열망까지 드러내고 있죠. (3집에서도) 실험적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물론 피마 시스템 언어를 사용한 독특한 이펙팅, 금속체를 올려놓은 피아노 레코딩, 수영장에서 드럼 세션을 녹음하는 등 초현실적인 주제를 사운드로 구현했죠. 3집은 대중성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위, 싱글 차트에서는 첫 탑10 진입에 성공했고 2004년 글래스톤베리 헤드라이너, 현재까지 3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뮤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밴드로 성장했죠. 4집에서도 뮤즈의 실험실은 계속됩니다. 신시사이저 사운드를 적극 활용했고 오페라적 구성과 사이키델릭 록, 여기에 플라멩코 장르까지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뉴욕 등 다양한 곳을 오가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죠. 인터뷰에 따르면 엔니오 모리코네와 디페시 모드, 퀸의 환상적인 만남을 의도했다고 합니다. 4집 블랙홀스 앤 리빌레이션스는 디스토피아와 정치적 부패, 외계인의 침략과 혁명, 음모론 같은 주제까지 다루며 뮤즈의 실험 정신을 더욱 확장시켰죠.
뮤즈를 글로벌 밴드로 도약시킨 전환점이자 종합 예술 밴드로 등극시킨 앨범. 평론지에서는 미래형 스타디움 록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상업적 성과에서도 전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5번째 앨범 더 레지스탕스를 공개합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한 작품,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반권위주의적 태도가 뚜렷하게 담긴 앨범입니다. 또 뮤즈가 처음으로 자체 프로듀싱을 맡으며 자율적인 디렉션으로 탄생한 작품이죠. 특히 5집에서는 록 음악의 무한한 확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심포니부터 쇼팽의 녹턴을 샘플링하기도 했고, 전자음악과 오페라 등 연극적인 요소를 더했죠. 또한 디스코그래피 가운데 상업적인 정점을 이룬 작품이기도 한데요. 발매 후 첫 해 약 300만 장 이상의 세일즈,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는 3번째 정상을 거머쥐었고, 특히나 미국에서도 자체 최고 성적을 거두며 미국 시장에서의 단단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여기에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록 앨범상까지 수상하며 뮤즈의 위상은 글로벌 메인스트림 밴드로 올라서게 됩니다. 뮤즈의 음악은 라이브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2004년 글래스톤베리 헤드라이너를 시작으로 2007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의 공연,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 무대, 2013년 로마에서의 콘서트 등 굵직굵직한 공연들을 통해 라이브 최강자라는 타이틀에 올랐죠. 또 뮤즈는 21세기에서 가장 혁신적인 라이브 밴드로도 꼽힙니다. 단순히 음악을 전달하는 공연이 아닌 각종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아트를 총동원하며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2009년 더 레지스탕스 투어에서는 3개의 커다란 LED 타워를 설치하며 곡마다 서로 다른 주제를 담거나 리프트 기술을 적용해 무대 시야를 360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2015년 드론스 월드 투어에서는 감시사회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스타디움 천장에 자율 비행 드론을 띄우기도 했죠. 또 시뮬레이션 세오리 투어에서는 실시간으로 관객이나 멤버의 움직임을 추적해 무대 전체의 시각 효과를 조정하는가 하면, 별도의 앱을 통해 팬들이 공연장을 비추면 무대 위 캐릭터들이 증강현실로 확장되는 효과도 도입됐죠. 음악적 입체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보통 공연이 일반적인 스피커 사운드를 사용한다면, 뮤즈는 360도 스피커 분산 시스템을 통해 관객들에게 소리의 이동감과 입체감을 선사하기도 하죠. 이렇게 뮤즈의 공연은 음악의 전달뿐 아니라 음악을 느끼고 보는 것까지 모든 감각을 극대화하는 미래적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공연에서도 매번 기술의 혁신을 도입하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특히 6집 더 세컨드 로우부터 7집 드론스, 8집 시뮬레이션 세오리, 10집 윌 오브 더 피플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인간, 전쟁과 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찰은 뮤즈의 실험적 면모가 돋보인 시기였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충돌, 드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쟁,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자아의 상실 등 록음악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현대 기술의 민낯을 앨범 전면에 내세웠죠. 이와 함께 덥스텝 사운드와 저주파 진동, 미디 기반의 일렉트로닉 비트 등 전통적인 록음악의 사운드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비디오를 중시하는 뮤즈답게 단편 SF 영화를 연상케 하는 앨범의 비디오 시리즈는 뮤즈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컨셉으로 기존 팬과 더불어 스토리와 컨셉트 팬까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AI가 편집한 리릭 뮤직비디오, VR 기술이 활용되며 앨범의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뮤즈는 현대 록밴드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독특한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포스트 브리팝의 그림자 속에서도, 록음악의 쇠퇴라는 분위기 속에서도 뮤즈는 자신들만의 확고한 음악 세계로 록의 미래를 제시한 팀이 되었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와 원의 그래미 최우수 록 앨범상을 포함해 브리드 어워드, MTV 유럽 뮤직 어워드 등 총 70개 이상의 수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 세컨드 로우 투어는 2년간 23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약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 드론스 월드 투어 역시 70개 도시에서 약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죠. 무엇보다 대규모 스크린과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효과, VR 컨텐츠를 도입한 무대는 록 공연의 기술적 진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앨범 시대에 데뷔한 뮤즈이지만 현재 스트리밍 시대에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 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며 히트곡들은 각각 수억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 중입니다. 오랜 역사의 록 음악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몸소 증명한 뮤즈. 그 영향력과 실험적 면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뮤즈가 무려 10년 만에 내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마지막 내한 공연은 지난 2015년 국내 팬들의 오랜 염원 끝에 정확히 10년 만에 내한 공연 소식을 전했죠.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질 뮤즈의 폭발적인 무대. 선예매는 7월 8일 화요일 낮 12시부터 저녁 11시 59분까지 티켓 링크를 통해 이뤄지며 일반 예매는 7월 9일 낮 1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팝뮤직 플랫폼 유얼라이브 앱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